포폴의 분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10페이지 정도. 어떤 상황에서 들은 게 있어요? 20페이지라고 해요. 그게 맞아요? 이걸 페이지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했어요? 넣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UX 디자인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포폴을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분량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선정, 그 다음에 내용, 개인과 팀플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들으신 거 있나요? 포폴의 분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10페이지 정도. 다른 분들은 어때요? 3개 정도. 다른 분들은?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게 떨어져 봤어야 아는데 더 잘하는데.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커뮤니티에 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희 감독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포트폴리오 한 프로젝트를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막 글 달아주는 거예요. 다 디자이너예요. 20페이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사람은 줄이겠죠. 그게 맞아요? 10페이지는 맞나요? 어떤 사람은 4페이지 이하가 좋다 그러고요. 어떤 상황에서 들은 게 있어요. 20페이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완결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분량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은 10페이지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4페이지 이하여야 해요. 어떤 사람은 뭐 20페이지 얘기합니다. 이걸 페이지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페이지건 4페이지건 20페이지건 어떤 메시지를 담았냐, 그리고 그게 충분히 담겼냐. 여러분들 개인 관점에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자는 뭘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나 이것 됐어요. 저것 됐어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저 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뭘 썼는데 이걸로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더 채우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채용에서는 이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실무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HR 담당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실제는 바빠요. 바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되게 유심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메시지가 간결해야 된다.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간결해야 된다. 200장의 어떤 자료를 만드는 건 쉬워요. 다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짧아서 내용이 전부 다 막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날라갔어.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은 확실하고, 그 안에 메시지가 분명할수록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10페이지쯤 되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UX라는 것이 배경 백그라운드 시작해서 뭐 문제 정리하는 과정과 어떤 방법을 쓰고, 그래서 그거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 뭐 유저 테스트하고 이거 다 내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했어요 넣지 마라. 뭐 했어요를 넣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얻었냐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이것 뗐어요, 저것 뗐어요, 저 이런 방법도 알아요, 저런 방법도 알아요.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냐, 성과를 얻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페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방금의 메시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의미가 없냐면 삼성에서는 페이지가 정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용량이 10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페이지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버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요즘 트렌드를 또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에 다니고 있는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너네는 포트폴리오 낼 때 조건이 있어? 프로젝트를 딱 3개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한 프로젝트당 3페이지만 넣을 수 있대. 3페이지를 넘기면 안 된다. 자, 네이버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3페이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몇 개여야 된다? 3개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그 조건이 다 다른데 이 문제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나는 포트폴리오 1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데 네이버 입사하고 싶어. 10페이지 낼 겁니까? 어떻게든 3페이지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임팩트 있게 줄이는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한이 없다, 내가 더 보여줄 게 있다,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3페이지로도 뭐 1페이지로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 빼고 모든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시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남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투자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하는 것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냈거든요. 저의 4년간의 이 수많은 경험들을 단 10페이지의 워드 문서에 넣어야 돼요. 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겠죠.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4줄인데 어떻게 3줄로 줄이지? 이미지 어떻게 해야지 압축해서 넣으면서 임팩트 있게 전달하지?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랑. 자, 그래서 분량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핵심은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선정. 나 이거 프로젝트 선정 어떻게 해야 돼? 이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미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특히 신입분들이 많이 실수하세요. 내가 포트폴리오 맨 첫 번째 페이지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넣어야 돼. 어떤 기준으로 넣으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대부분이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이런 거 넣어요. 어떤 유명한 회사랑 산학한 거, 아니면 실제 앱까지 막 만들어낸 거, 해외 어워드 상 받은 거, 소위 말해서 있어빌리티, 그런 것도 중심으로 막 넣어요. 처음에 무조건 그거 넣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있어 보이니까.
물론 제가 상 받은 것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은 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을 받은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아까 어떤 관점이다?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 회사의 미션에, 그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하는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그걸 가장 처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는 어떤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셨을 거고 그 작품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담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선정을 합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잘 담겨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인데 내용 구성을 할 때 이런 거겠죠. 기승전결이 그냥 뚜렷하면 돼요. 문제 정의, 나의 실행 과정, 솔루션. 이것이 어떤 효과, 문제 해결, 변화를 얻었는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as is라고 합니다. 이것이 to be고요.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죠. 특히나 UX 프로젝트는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담겨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품도 마찬가지고 시각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UX라는 분야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의 해석이 담긴 정의, 그리고 그것들을 나는 이런 솔루션으로 풀었어. 그래서 그 결과 이런 효과를 얻었어. 디자인 커뮤니티 한 군데서 또 따끈따끈한 글이 하나 올랐는데 이거랑 딱 매칭되는 글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변화나 어떤 성과,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경력이 많으신 디자이너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학생이 있었는데 아이돌에 관련된 앱을 만든 다음에 그 앱을 실제 팬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되게 주옥 같았어요. UX 디자인은 특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난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이런 건 것 같아. 페르소나 만들죠? 내 주변 친구들을 다 페르소나로 만들어요. 왜?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막 의견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 이것이 전체에 있냐? 그런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도로 끝나요. 이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량치를 갖고 있느냐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의 뚜렷한 성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의 한계이기도 하기도 해요. 결국엔 내가 만든 것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가. 이 단계까지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성할 때는 요 맥락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막 글 먼저 적어 놓으셔도 돼요. 나는 여기에 배경 및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죠. 배경 및 현황, 뭐 리서치에서 발견한 거 이런 거 다 들어오겠죠? 요런 과정들 통해서 5i 방법론 뭐 이런 거 막 쓰겠죠? 인피니트 다이어그램 막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 솔루션에서 이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이런 변화를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실제 경력직들은 성과가 명확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임팩트를 줬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